전으로 가셔서. 예, 됐습니다. 음,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 잠시 후 왼쪽 고속화 방지턱으로 진출하십시오. 녹색 차선도 주의하세요. 엔터 누르시면 안 넘어가나요? 예, 왜 그럴까? 그럼 ESC 누르시고요. 네, ESC도 꼼짝을 안 하네. 아, 큰일 났네. 여기. 그러면은 컴퓨터가 다운인데. 어, ESC도 안 먹는다고요? 네, 이 뭐야? 되나?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공유 중지하시고, 예, 예. 성장님 이 상태에서 한번 화면 내리시고 저거를 한번 보시죠. 그 PPT. PPT요. 이게 내릴 수가 없는, 내리면 다시 한번, 그러면 황용 공유를 다시 하고 한번 도전을. 이걸로 그냥 해야 되나? 근데 요거는 엔터 치면 넘어가나요? 네, 엔터 치면 화면이 안 바뀌잖아. 좋네요. 어허. 잠시 후 일단 넘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예.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안 보시는 분들 있어서 조금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변한대요. 아내를 칭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을 칭찬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옆사람 칭찬, 친구 칭찬, 모든 사람 나는 좋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는 말아요, 내 칭찬도. 칭찬은 대한민국 춤춰요. 덩실덩실 칭찬하며 살아요. 예. 현대인의 두 가지 고민거리. 현대인은 지금 대다수가 두 가지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은 배고픈 것이 아니라 칭찬 고프다. 현대의 큰 문제는 배부른 것이 문제고, 또 반대로 칭찬은 고파서 문제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 전쟁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 다이어트는 의 문제보다 더 훨씬 큰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주식이고, 우리의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 이 칭찬 고파서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 얼굴 보면 다 어떤 표정이냐?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저 좀 인정해 주세요. 꼭 그러고 다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데 해주면 되는데 차로를 이용하세요. 사람들은 아니, 칭찬할 거 있어야 칭찬하지. 잘한 거 있어야 칭찬하지.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칭찬에 대한 관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저 상대가 칭찬을 원하고 있는데 원하는 그걸 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렵지요. 칭찬이 안 되니까 계속 배고파요. 그러니까 칭찬 주식인 칭찬을 먹고 싶은데 칭찬을 안 주니까 짜증이 나고 열받고 그런데 뭐 다른 거 길게 하고 뭐 하니까 이 관계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배고픈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칭찬 고픈 것이다. 우리가 그것만 딱 기본적으로 언제나 인지하고 세상을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라면 상대가 배고프다라는데 그 배고픈 걸 배를 채워줘야죠. 칭찬 고프다고 하는데 그 칭찬을 그냥 배가 고프면 자기가 알아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이 칭찬 고픈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잠시 후 그래서 아까 좌회전 칭찬이라도 또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자기암시 이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하는가? 괴테가 정말 인류 역사의 인간 이해를 가장 깊이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의 모습대로 칭찬하면 현재의 평가형 칭찬하면 지금보다 못하게 되고 그의 잠재력대로 칭찬하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형 칭찬이 아니라 잠재력 칭찬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 잠재력 칭찬을 하려고 보니 관찰해야 되고 정말 자세히 보아야 되고 그래야만 이 잠재력 칭찬은 꺼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칭찬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평가형 칭찬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것, 보이지 않는 정신력 이런 것들을 그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칭찬을 하면 정말 위대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라도 할지라도 요즘에 뭐 신림동 또 서현동 뭐 여기 저기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그 범인들도 정말 충분히 칭찬을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죠. 정말 그래서 칭찬은 우리 이게 다 예방 활동입니다. 예방 활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칭찬은 계속 제가 사회적 보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칭찬하면 사회적 비용 지출을 확 줄어들어요. 대한민국이 사회적 비용 그런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때도 뭐 지금도 있죠. 뭐 여성 반 안전 귀갓길 뭐 안전하게 하는 건 참 좋죠. 그런데 이 사회가 불안해서 생긴 것을 그런 걸로만 계속하면 계속 해야 될 돈 들어갈 일만 생기지 정말 그렇다고 그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예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한데 그건 못 바꾸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쉽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돈 벌여서 그거 해야 되니까 돈은 벌어도 나 한 사람만이 모자란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계속 힘들고 그 선진국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전에 선진국이 아닐 때는 뭐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뭐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SNS 사회가 되고 뭐 선진국이라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방책이 아니라 어, 이게 땜질식의 정책들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 문제죠. 자, 우리는 어떤 칭찬을 하는가 그래서 나는 평가형, 즉 과거형 칭찬을 하는가, 잠재력, 미래형 칭찬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칭찬 박사들은 과거형 칭찬도 안 하는 건 아니고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안점을 주어서 해야 될 강조점을 줘서 해야 될 것은 잠재력 칭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내용을 우리 친지한대학교 부총장님이신 이덕신 박사님이 영상으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벤바족의 색다른 심판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의 낮은 범죄율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벤바 부족의 죄인을 심판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바벤바족은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광장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여듭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며 둘러싼 후 그들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선행, 장점 등에 대해 돌아가며 각자 큰 소리로 한마디씩 외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판사나 검사는 없고 오직 변호사만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합니다. 몇 시간, 며칠이고 칭찬거리를 다 찾을 때까지 그들의 심판은 이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진심으로 눈물로 뉘우치게 되고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결과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개한 종족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에 대한 징벌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분명한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교도소를 활용하려고 그러고 법을 활용해서 오히려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방책에 대한 부분들이 대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전체를 보고 인간 이해가 충분히 이어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국회에서도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벤바족은 초등학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는 파출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칭찬이 좋은 이유. 칭찬이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사람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멧돼지도 나무를 올라타게 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 것 같아서 중고라도 구입하려고 해봤더니 결국은 다 떨어졌다고 결제를 했는데 다시 반환을 해주더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진익 장로님,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한 6년 전에,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신림동에서 신림역 근처에서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거의 80세 정도 됐습니다. 그때 75살 때 1년에 강의를 그 전해에 제가 몇 번 하셨습니까 했더니 300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75세 강의 1년에 300번. 그럼 뭐 쉬는 날 말고는 다 한 거잖아요. 정말 여기 우리 칭찬을 배우신 칭찬 박사 강사님들도 동네에서라도 어쨌든 이 칭찬할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1, 2년 후에는 제가 강사비를 대고 여러분이 그 칭찬 강의를 하면 인증샷을 올면 주는 그런 제도도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칭찬은 기쁨을 줍니다. 우울한 일이 있어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이 좋은 이유는 바로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칭찬은 자신감을 줍니다. 정말 그렇죠. 칭찬 들으면 갑자기 좀 우울하고 있더라도 왠지 기죽어 있더라도 자신감이 확 생기고 두 주먹 불끈 쥐어주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서게 되죠. 세 번째, 칭찬받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보고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 하고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돈을 많이 더 준다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발적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자발적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엔돌핀을 생성케 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칭찬만 하면 이 사회 문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방도 되고 기쁘고 에너지, 그런 가능성, 힘은 몇 배로 더 늘어나고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치유하고 이 지구촌을 치유하는데 칭찬보다 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칭찬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칭찬에 인색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칭찬거리보다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상처받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상처받은 인간들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칭찬 박사는 내 장점 몇 가지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셔서 누구를 보더라도 상대의 단점이 아니라 단점은 10개 있고 장점은 1개만 있더라도 9개의 단점을 보지 않고 1개의 장점을 보면서 그걸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교육자, 진짜 능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칭찬하든지 먼저 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칭찬을 기다려요. 상대방은 칭찬할 생각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참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칭찬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외적으로도 예쁘고 또 남자는 잘생겼고 정말 노력도 열심히 하고 많은 자격증도 있고 참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칭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가장 나쁜 병을 가지고 있는, 결국은 아까 우리 이교갑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은 사람이 떫은감, 열등감에 꽉 차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람 97, 8%는 평생 그 열등감의 둥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면 그 열등감의 사람도 자신감의 사람으로 확 바뀌어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얼굴 보고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누가 시비 걸 거야? 또 시비 걸면 어때? 걸 사람도 없어요. 제가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40대 때 뭐 이렇게 그럴 때는 뭐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얼굴 보면서 아침마다 환한 미소를 이렇게 보이니까 제 아내는 그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자기를 보고 아침부터 저렇게 감동한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출근하기 전에 또 집을 떠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꼭 말로 안 해도 큰 거울을 보면서 미소 가득 지으면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시고 그 밖을 나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칭찬을 받으면 나에 대해서 또 인간 관계에서 관계성 속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평생 오해 속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20 몇 년 전부터 22년 전부터 이런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오해할까 이해할까.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게 이해가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탕나한 스님의 그 화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2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인명이 제가 이거 자기 카드로 이거 솔직히 그거고 명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명진 출판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스님이지만 스님이니까 목사님이 좀 책 어디 갔지? 서평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목사님이 스님을 칭찬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잘못하면 이게 또 워낙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머뭇머뭇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루터 여보, 킹 나 목사님이 수화 좀 줘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분을 추천하기도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 주십시오. 엄청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럼 뭐 하지요 하고 제 이름으로 매일경제신문에 명진 출판사에는 그 화가 서평이 나갔어요. 저쪽 큰 소리 없나?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명진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 화를 보내줬더라고요. 보내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부분 하면서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 그 책의 중간중간에 제 생각을
꼭 써 넣습니다. 그렇게 쓰고 놓고 나니까 이거 보니까 야 이거 틱나은 스님은 화라고 앵거 화를 쓰는데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부제로 있고 화인데 저는 오해로 오해냐 이해냐 오해할까 이해할까 오해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이런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자료를 정말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결국 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나 자신에부터 오해부터 또 배우자를 오래 있어도 오래 30년 40년 살아도 정말 깊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성 대화 수준에서 거의 그치게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가. 대화 수준이 아주 떨어지죠. 그래서 그 대화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부부 행복 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칭찬을 받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서운했던 거, 좀 어떤 거, 오해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첫째, 칭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삶에 책임감이 확실히 생깁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동안 소외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것을 그분에게 인정해 주므로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점을 칭찬해 주니까 잘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죠. 다섯 번째, 진정으로 칭찬받으면 칭찬을 워낙 못 받던 사람이 갑자기 좀 큰 칭찬을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우쭐거리거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결코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진정으로 칭찬받으면 사람들은 더 겸손해집니다. 일곱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그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몇 배의 노력을 하게 되어서 실제 칭찬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을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글로 받은 칭찬은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을 글로도 카톡으로만이 아니라 손편지로 한번 써서 칭찬을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내 집은 사실 자는데 어떠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칭찬하는 사회가 천재를 만든다. 백혜선 서울대 음대 교수 정경화 새벽에 먹었어. 이야기를 새벽에 한번 막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첼로 하면 장한나, 바이올린 하면 정경화, 장혁준, 이제 피아노 하면 떠오르는 이름 백혜선. 94년 차이콥스키 콩쿨 대회에 한국 국적으로는 최초로 3위에 입상, 세계를 놀라게 하고 지방에서 피아노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 예원학교에 진학했던 백혜선. 그런데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그만 천덕꾸러기가 됐다. 네가 우리 반 반평균 다 까먹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야 백혜선, 넌 도대체 IQ가 몇이냐? 아무래도 너 IQ 검사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 미국 보스턴의 웰러힐 고등학교, 혜선에게 열린 새 세상이었다. Now find the value of X and Y. 어렵기만 하던 수학 시간이 혜선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고 말았다. 미국 고등학교 교과 수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초중학교 수준, 식은 죽 먹기였다. 혜선, you already done? 한국에서 공부를 저처럼 못하고 외국에 갔는데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그런
인정을 받았거든요. 우선은 수학 시간에 가면 한국에서 다 1등 거 하죠. 뭐 영어도 뭐 단어 외워오라는 게 한국 정말 그 중학생한테는 국민학교 1학년 수준만큼 조금 숙제를 주기 때문에 뭐 정말 그 천재같이 공부를 잘하게 보였어요. 굉장히 두드러지게 벌써 나타났거든요. 너무 기쁘고 또 그 사회는 워낙 칭찬을 많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요만한 일도 이만하게 칭찬을 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서희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자양분이 된 것이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프리오. 그들의 뒤에는 바로 이 사람, 어머니 이원숙이 있었다. 어쩜 이렇게 못하냐 그런 소리는 한 번도 안 하세요. 한 번도 안 하세요. 용역시면 된다 맨날 된다 예, 모두 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결국 칭찬하는 사회, 칭찬하는 가정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 박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칭찬이 부족한 사회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셔야 됩니다. 자, 1강. 가장 효과가 큰 그러면 칭찬 비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칭찬, 자기 암시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브리테니커 사전 세일즈를 하는 이 브리테니커사의 세일즈맨들의 8가지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 신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입니다.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나의 일이 자랑스럽다. 나는 나의 일로 나라에 공헌한다. 이 8가지를 보통 최소한 30분, 때로는 1시간씩 6개월을 외치고 나면 완전 사람의 의식 구조가 달라지고 정말 생각이 확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그것도 이 브리테니커 세일즈맨들의 8가지 신조어에 보면 7번째가 나는 나의 일이 자랑스럽다. 세일즈맨은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신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 외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는 나의 일로 나라에 공헌한다. 나라에 공헌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이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외쳤더니 진짜 나는 나의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졌고 나는 나의 일로 나라에 공헌한다는 확신이, 믿음이 서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계속 외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거 야당 총재들에게 찾아가서 이 브리테니커 사전 이 비싼 건데 살 사람도 별로 없지만 팔아야 되겠다. 왜? 나는 나의 일로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도동에 김영삼 총재를 찾아가서 총재님 큰일 한번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시려면 브리테니커 사전을 딱 이렇게 지고 가서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책은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사인하세요. 해가지고 바로 사인을 받아가지고 브리테니커 사전을 그 비싼 건 뭐 300만 원인가 얼마 됐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이제는 또 야당 총재가 또 있잖아요. 동교동으로 찾아가서 총재님 언제까지 야당 총재만 하실 겁니까? 큰일 한번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큰일을 해야지. 당연하지. 그러시려면 이 정도 브리테니커 사전 이 정도는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또 바로 내놓고 그럼 여기에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 야당 총재 모두에게 이 브리테니카 사전을 팔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믿지 않았지만 계속 한 6개월 하니까 자신감이 확 생기다는 거죠. 우리 친찬 박사 중에서도 브리테니카 사전 출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정운찬 총리님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이 그때 팀장이었어요. 지금 윤석검 웅진의 회장님도 그때 그 팀원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저를 만나면 엄청 막 자부심이, 그때 내가 말이요, 우리 팀원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하시면서 아무튼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적극적이다. 1번부터 8번까지 시작.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나의 일이 자랑스럽다. 8번째, 나는 나의 일로 나라에 공헌한다. 예, 처음에는 안 하다 할지라도 6개월만 하면 의식구조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신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걸 참고로 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원래 천재다. 나는 칭찬 박사다. 나는 칭찬으로 국가와 인류에 공헌한다. 예, 이렇게 외치고 나면요, 뭔가 자신감이 더 넘치고 정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뭐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이 말을, 자기 암시를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입술의 열매를 결국 우리가 따먹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원래 천재다. 나는 칭찬 박사다. 나는 칭찬으로 국가와 인류에 공헌한다. 좋습니다. 정말 자기 암시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빨리 찍으십시오. 찍으셔서 가끔이 아니라 매일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 자기 암시 외침을 해주시면 정말 큰 효과가 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강. 평범한 인물을 큰 인물로 바꾼 칭찬. 한 사람을 바꾸는 데는 사실을 많은 지식과 돈이 아닙니다. 결국 칭찬 한마디 때문에 인생과 역사와 나라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황수관 박사님. 저는 황수관 박사님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 책을 쓸 때 그때도 이분이 추천서를 써주시고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잘 알고 그래서 저를 강의를 소개시켜주고 또 저를 홍보해 주신 역할들을 참 잘하셨는데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제가 그 마음이 무거웠고 또 이분만에 또 한 분 있는데 이영권 박사님 두 분 장례식에 제가 갔다 오면서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야 이분들이 나에게 큰 숙제를 내주고 가셨구나. 황수관의 역할과 이영권의 역할을 김기현이 다 하라고 이분들이 빨리 돌아가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영권 박사도 제 영업부장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분이 많은 좀 큰 자리에 비싼 자리에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본인 이영권 박사 성공 아카데미에는
제가 단골 손님으로 참 많이 가서 도와줬죠. 그래서 뭐 거기서 대단한 분들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황수관 박사는 경북 경주 안강읍이 있는데 그 안강읍 출신입니다. 그 안강읍에 중학교를 다니는데 새로운 영어 선생님 오셨는데 23살인가 되는 이제 초임 영어 선생님입니다. 빨간 늘 출근하실 때 빨간 원피스입니까? 뭐 아무튼 치마를 입고 출근하신 분인데 학교에 와서 그래서 이 영어 선생님이 오신 이후로 황수관은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영어 선생님이 메뚜기 잡으러 이제 아무튼 꼭 메뚜기만은 아니었겠죠. 들판으로 이제 가서 야외 수업 뭐 놀이 겸사겸사 당시에 뭐 시골에 놀이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들녘에 가서 황소가인을 자세히 보니까 메뚜기를 참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관한테 야 수관이가 메뚜기를 참 잘 잡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황소관 박사는 이 영어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자기가 가슴이 뛰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죠. 영어도 조금만 더 하면 이 메뚜기를 잘 잡는 것처럼 조금만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칭찬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 영어 선생님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황수관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영어를 결국 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수관만 메뚜기를 잘 잡을까요? 저도 메뚜기 잘 잡습니다. 시골 출신들 다 메뚜기 잘 잡아요. 이게 그래서 꼭 잘해야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도 관찰해가지고 그걸 말해주면 특별히 아까 그래서 칭찬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칭찬하느냐?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칭찬 박사님들은 좀 더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조직에서나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그 칭찬의 효과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0세기 최고의 경영자 GE 제너럴 일렉트릭사 지난번 영상으로 봤죠? 어릴 때 말더듬이었는데 내 친구들이 병신 말더듬이 이렇게 놀려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얘야 너는 다른 애들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미처 내 입이 따라오지 못할 뿐이란다. 너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어머니가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잭 웰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최불암입니다. 최불암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중앙대 연극영화과 1학년 때부터 할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그래도 50, 60 된 다음에 할아버지 역할하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20살짜리를 할아버지 역할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켜서 했지만 좀 지나면 짜증도 나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연극영화까지 들어온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한 선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차에 한 선배가 야 브라마 너 노역 하나는 아주 타고났구나. 할아버지 연기는 너 따라올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선배가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생각하니 야 진짜 그런 것 같고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 할아버지 노역은 타고난 것 같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할아버지 노역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한 80살 안 됐습니까? 60년 동안 그 할아버지 연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한마디 해준 그 칭찬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고도훈의 아침 편지, 고도훈 이사장. 고도훈 이사장이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가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이제 본관으로 가는 가운데 조금 발걸음을 빨리빨리 하셔서 그 고도훈 연설비서관 옆으로 딱 지나가면서 어깨를 살짝 치면서 고 비서관 요즘 연설이 좋아요.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에 전류에 감정된 듯 잔털이 솟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고 가슴팍이 저릴 정도로 감동적인 칭찬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듣고 왔습니다. 충주에 고도훈의 그 아침 편지 재단에서 만든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있죠. 노은면에. 거기서 우리 고도훈 이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본인 소개하면서 그때 일화라는데 저는 이미 이걸 수년 동안 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뭐 실감 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내가 했던 칭찬이나 내가 알고 있는 칭찬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칭찬이나 내가 알고 있는 칭찬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자, 공유 중지를 그러면 해야 되나요? 우리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공유 일시 중지를 그러면 공유 일시 중지. 일단 그러면 지금 이거부터 다 하겠습니다. 바보도 칭찬하면 장군 된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에 어여쁜 평강공주가 태어났습니다. 평강공주는 어릴 때에는 울기를 잘하는 울보공주였어요. 공주야, 이제 그만 울거라. 밤이 깊었구나. 우리 공주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구나. 당장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지. 어허, 저 울보를 누가 데려갈꼬? 온달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눈이먼 어머니를 동량으로 모셨어요. 바보처럼 너무 착해 동네에서는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답니다. 야, 온달이다! 바보 온달! 얼레리 꼴레리! 야, 온달아! 밥 좀 줘봐! 네, 줘봐! 이건 어머니 드릴 건데 어떡하지? 배 많이 고파? 너희들 줄까? 야, 우리가 거지 밥을 먹게! 이 바보! 공주의 나이가 16살이 되자 임금님은 좋은 가문에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주야, 이제 네 나이도
16살이 됐구나. 아비가 좋은 신랑을 알아보고 있단다. 아버님, 제 신랑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던 마음씨 착한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아니, 바보 온달이라니! 화가 난 임금님은 그만 평강공주를 내쫓았어요. 궁에서 쫓겨난 평강공주는 홀로 온달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온달의 집에 도착한 평강공주는 온달을 보자마자 혼인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온달님, 저는 평강공주라고 합니다. 온달님의 아내가 되고자 해요. 예? 공주님이시라고요? 제 아내가 되겠다고요? 공주님, 제 아들은 가난하고 어리석어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요. 저는 괜찮아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강공주는 온달과 혼인하게 됐습니다. 온달의 아내가 된 평강공주는 낮에는 무예를 가르치고 밤에는 글 공부를 시켰어요. 온달은 자기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공주님을 위해 열심히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곧 있을 사냥대회에 나가기 위해 온달은 각종 무예 훈련을 열심히 하였고, 마침내 온달은 그동안 갈고 닦은 활솜씨와 빼어난 말타기로 사냥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대의 사냥 솜씨는 단연 최고였다. 고개를 들고 이름을 밝히거라. 전하, 제 이름은 온달이라고 하옵니다. 아니, 네가 과연 그 바보 온달이란 말이더냐? 그럼 내 딸 평강공주의 남편이 맞느냐? 예, 전하. 어찌 이런 일이... 임금님은 공주를 내쫓은 것과 온달을 우습게 생각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평강공주와 온달을 궁궐에 불렀어요. 임금님은 온달을 훌륭한 장수로 만든 공주를 크게 칭찬하고 온달을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공주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여봐라, 온달은 나의 사위다. 앞으로 온달을 고구려의 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바보로 소문난 온달이었지만 착한 마음과 성품을 알아본 평강공주의 믿음과 지혜로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공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의 훌륭하신 성품과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정말 고맙소, 공주.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겠소. 여러 차례 전쟁이 날 때마다 온달 장군은 선봉에 서서 적을 무찌르고 큰 공을 세워 나라를 구했다고 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와 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노력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긴 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바보라고 하는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고구려의 가장 사실은 용명한 장수가 온달 장군입니다. 계속 이제 본인이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공주를 통해서 자기는 정말 특별한 왕의 사위가 되면서 장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꼭 앞장서지 않아도 될 때도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온달은 가장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온달이 전사를 했는데 만약에 온달이 그때 전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전투에 죽지 않았으면 온달로 인해서 결국은 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고구려가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일리 있는 소리입니다. 정말 바보도 칭찬하면 장군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위대한 장군감인데 내가 내 아들, 딸을 알아보지 못해서 장군이 아니라 온달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눈으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면 훌륭한 인재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강 나를 바꾼 칭찬 내 생애 최고의 칭찬과 기념비적인 칭찬 실습하기. 여러분 자신을 바꾼 최고의 칭찬 여러분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위대한 칭찬 한마디는 1년을 넉넉히 살 수 있고 기념비적인 칭찬 한마디는 평생을 넉넉히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강의 때 자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그냥 적당한 칭찬이 있고 진짜 사람을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 칭찬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있는지 또한 나는 그런 칭찬을 주변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받은 칭찬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초등학교 당시에 제 어린 시절의 시골 동네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 대룡리 용두 마을인데 그 동네 어르신들과 우리 동네 친척들이 제가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간 적이 거의 없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생겼구나.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도 집 나가서 할머니가 살다가 뭐 또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1년 만에 애 낳다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새엄마가 들어오고 우리 새어머니도 재혼을 하셔서 새아버지가 생기고 그런 이상한 집안이었지만 그 어르신들과 우리 동네 우리 친척들이 저에게 해준 그 칭찬이 정말 일생의 버팀목이 된 겁니다. 우리 박사님들도 이제 강의를 하시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 강의는 내가 막 많이 설명한 것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간단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제가 줌이기 때문에 좀 줌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좀 활용을 잘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강사는 안내 역할만 하고 모든 사람이 강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각자 거기 10명이면 10명, 20명은 20명 모두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칭찬 한번 꺼내와서 소개하면서 서로 그런 칭찬을 받았구나 하면서 모두 박수 쳐주고 그러면 그거 30분, 1시간 금방 갑니다. 여기 두 번째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산수를 과목 중에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였는데 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안타깝게도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2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희 친구들이 에게 다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고 마지막
이제 못 풀면 마지막에 저한테 그럼 김기현 나와봐. 기현이가 나와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문제를 딱 풀고 들어가면 제 뒤통수에 대고 역시 김기현이구만. 역시 김기현이구만. 아, 이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었으니까 지금 50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잖아요. 50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칭찬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중요합니다. 5학년 때는 제가 처음으로 웅변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보통 뭐 웅변대회 반장이나 부반장이 나가기 때문에 제 4학년 때까지 4학년 2학기 때 반장이 돼가지고 뭐 4학년 1학기 때 아니어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5학년 때 4학년 2학기 때 반장이 되고 5학년 1학기 때 반장이 되었는데 5학년 1학기 때 뭐 6.25 주로 전에 4월 달부터 4, 5, 6 이때 웅변대회를 학교에서 연속 있게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전에 4학년 1학기 때 반장 부반장 하고 저하고 3명 나오라더니 저 뒷동산에 도깨비들이 이 한마디 이거 한번 제스처를 써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했더니 친구들도 하고 선생님이 한마디로 기현이가 제일 낫구나. 이번에는 기현이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편지를 원고를 써주셔가지고 저는 바로 외워가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동네 뒷동산에 그래도 그게 한 200m는 높이 해발 200m 이상 되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원고를 외치고 그런 적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칭찬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또 제가 어른이 된 이후에 받은 칭찬, 특별히 미인대칭 리더십 교육을 받고 큰 변화를 일으킨 교회 권사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은 한 50명이 교육받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가지고 함께 하하하하 웃으라 했더니 함께 웃는 것도 못 웃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중에는 몇 번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사실 저기는 마지막에 한 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주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수료식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어떻게 지내신가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마지막 저에게 한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이 전화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 벌써 이것도 2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때 장면도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또 50대 중반의 여자 원사님이 역시 미인대칭 교육을 받고 30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엄마가 만난 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 인사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본인 교회 목사님이 워낙 우리 훌륭한 저의 대선배이시기도 하고 뭐 아무튼 지금도 인터넷에는 감리교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구독자가 있는 또 큰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천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에 은퇴한 장로님 영화초등학교 인천 영화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여름 수련회를 2004년도에 정교인 수련회를 강화해서 하는데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의 부목사님이셨거든요. 거기 대선배이고 우리 그때 당시에 저는 청년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던 그분이 저한테 해달라 그래서 저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됐죠.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영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한 그분이 제 손을 꽉 붙잡으면서 떠나기 전에 제가 이 교회 50년 다녔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회를 참석했지만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좋았지만 끝나고 나면 꼭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의 메시지에는 이 손에 딱 잡힙니다. 다음 부흥회도 목사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나간 부흥회였거든요. 부흥회는 아니고 아무튼 정교인 수련회였거든요. 정말 큰 용기가 났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해 주면 기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송탄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제 리더십 교육을 딱 마치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늘 그 21세기 영성 목회라고 생각하고 영성 목회만 해왔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 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강의를 한 3일 동안 딱 들어보고 나니까 내가 반쪽짜리 목회를 했구나. 정말 인성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몰랐구나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 이분이 저보다 뭐 나이도 한 2살인가 더 많은데 목회를 너무 잘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당시에 그 교회가 250명 어른들이 모이는 정말 그래도 그분이 개척해서 규모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문자를 뭐라고 나왔냐. 목사님은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몇 번 바꾸고 그래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건 가지고 다녔습니다. 안 지우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으면요. 이게 정말 큰 힘이 되고 평생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적인 칭찬입니다. 이거 5번째는 조금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2급에서 2급, 2강, 3강에서 그걸 했잖아요. 데이비스 옥신 박사의 의식 수준 이야기를 했잖아요. 540이 기쁨인데 600이 평화잖아요. 평화. 아니 하나 되고 또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공헌을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게 600 수준인데 뭐 한 2달 전에 우리 신천대학교 총괄본부장님이 저한테 총장님은 의식 수준이 600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갑자기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차마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보통 힘이 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받은 칭찬도 매우 중요하고 평생의 자양분이 되고 어른이 된 이후의 칭찬도 고개 숙이지 않고 어깨 축 늘어지지 않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는데 평생의 큰 사실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우리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소감을 듣는 시간들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하실까요? 일단
이렇게 열려 있는 분, 딱 걸려졌는데, 갑자기 닫으시면 안 되죠. 예, 우리 서정숙 박사님부터 오늘 교육의 한마디, 특별히 지금 칭찬에 대해서 어린 시절 칭찬, 기념비적인 칭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느낌과 각오. 예, 음소거 제가 하시고.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칭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실천하면서 해왔던 기억들을 좀 떠올려 예, 봤었거든요. 예, 예. 네, 그랬더니 그때 말씀드렸던 30년 지기 친구와 네. 이제 그 이후로 90세 된 저희 친정 어머니 네.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실천한 분은 그리고 남편 그러니까 네. 세 명한테 칭찬을 했었는데 네, 네. 친구는 그냥 울먹울먹거렸고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면서 네. 고맙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왔고 예, 예, 예. 어머니는 너무 어색해하면서 자신을 한 번도 이렇게 칭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순수한 웃음이 이렇게 제가 봤어요. 어머니 네. 좋아하시는 거.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진심을 가지면서 네.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엄마가 어떤 말씀보다는 그냥 그 웃음에서 제가 네, 느낌을 네, 네, 받았고 남편은 그냥 카톡으로 해서 네, 카톡으로 네.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무엇보다 전달했을 때 오는 그 피드백에서 저한테도 좀 감동이 있었고 네. 근데 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심으로 나가는데 네, 네. 조금 껄끄러운 분들한테는 그 순간에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한 건데도 네. 제 마음은 그렇게 행복한 것보다는 약간 머쓱하고 네. 받아들이는 분도 네. 고맙다라는 게 선뜻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느낀 게 내 마음에서 이게 진정으로 나와서 준비가 되었을 때 칭찬을 해야지 이게 정말 진정으로 다가가는구나. 이 마음의 준비도 참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 좋은 강의 많이 되새기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앞으로도 좀 칭찬에 받는 것도 익숙해지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장섭 박사님. 예. 예. 네. 여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울리니까. 빨리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칭찬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하는 칭찬.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칭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칭찬을 들어가지고 그 칭찬을 가지고 예. 계속 자기가 이러한 사람인구나 하는 거를 그 자존감을 제가 높여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런 기억은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고맙다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네.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예,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칭찬을 많이 하면은 네, 그거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고,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짜 칭찬이라도 네, 나한테도 한번 네, 가짜 칭찬을 해보고 나한테도 한번 진짜 칭찬을 해보고, 이게 전부 다 나한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칭찬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진짜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하나만 내가 뭐를 했느냐 이렇게 자꾸만 따지다가 보면은 그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그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그 칭찬을 한다면은 그 우리가 참 사회도 밝아지면서, 네, 나로 인해서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밝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무의식적인 칭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너무 지금까지 받은 칭찬 중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은 어떤, 그 영향을 많이 준 칭찬은 어떤 거 혹시 있습니까? 저를,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칭찬은 저희 어머니가 네, 저한테 항상 너는 믿는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 성적이 많이 떨어져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예, 예, 믿어주셨거든요. 예, 예. 너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게 많은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음, 음, 음. 지금도 생각나는 거, 어머니의 칭찬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훌륭한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야 또? 윤명희 박사님,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이게 왜, 예, 말씀하십시오. 윤명희 박사님, 여보세요? 예, 예, 저희 들립니다. 말씀에 틀려요. 네. 제가 이동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예, 예, 예. 예, 예, 조금 잡음이 주변 환경에서 났는데, 예, 저도 칭찬을 잘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거는, 네, 네, 김기현 박사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칭찬, 예, 또 목사님으로서 청소년기에 들었던 칭찬, 네, 그다음에 현재 들으시는 칭찬들이 막 곰 사가지고 녹아서 네, 네.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너무 나는 칭찬을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듣고 네. 너무 칭찬을 안 하고 살았구나. 아니, 뭐, 그렇다고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아닌데 반성이 되면서 네, 네, 오늘 칭찬 강의에서 예, 다시 좀 결단과 결심을 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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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는 손녀딸한테 칭찬을 하다고 해서 이제 통화를 해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손녀딸한테 칭찬을 했더니 네, 요새 카톡을 하니까 자주자주 답신이 잘 와요. 네, 그전에는 네, 잘 네. 안 왔는데. 그래서 칭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지라고 결심 내리는 강의였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행복 지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행복 지수, 칭찬 많이 듣고 하면 행복 지수 높아지고, 그렇지 못하면 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울합니다. 정말 간단한 겁니다. 사랑도 사랑 말로 그러는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냥 칭찬 듣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은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살아나거든요. 사람도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동물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칭찬 박사가 정식으로 되었으니까 많이 더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지 박사님, 아니, 우리 연지 박사님. 이현미 박사님. 자, 우리 이명림 박사님. 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고 하고 뭐 양파도 달라지고 물도 네. 달라지듯이 뭐 이거는 뭐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밥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예. 칭찬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칭찬하고 아부하고 헷갈려하고, 그걸 구분하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책 보셨습니까? 아부의 기술. 아부의 기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큽니다. 500페이지입니다. 18,700원이에요. 아부의 기술. 인류 역사는 사실은 무슨 역사였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냐? 아부 때문에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아부의 역사다. 옛날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부를 여기에서는 전략적인 찬사라 그래요. 전략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칭찬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부에 관한 모든 것, 위대한 인물들, 전 세계에서 아부 잘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칭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부를 아주 싫어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폴레옹 부하 장수 중에서 한 명이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유는 다른 장군들은 그 앞에서 아부하는 부하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 사람만 챙기고 하는데 우리 장군님께서는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아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부하는 사람을 멀리하면서 정말 공정하게 장군으로서 이끌어 가신다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칭찬을 들은 나폴레옹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행복해 하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장군의 그 말이 뭐냐? 최고의 아부였습니다. 아부를 싫어하는 나폴레옹도 그 아부에 완전 감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칭찬을 한다? 그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이 아부, 칭찬, 이게 아부인가? 너무 그거 따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제가 아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면 아부도 칭찬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부형 칭찬을 했지만 내가 정말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이 안타까워서 저분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진짜 칭찬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부로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 아부는 칭찬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아부 이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아부냐 칭찬이냐 따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아부처럼 느껴질, 또 상대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나는 칭찬을 했는데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한 주간도 칭찬 실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숙제도 아직 덜 했는데 그러면 우리 다른 분 칭찬, 배우자나 친구나 또 부모님 칭찬 100가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정 어려우면 50가지라도, 여러분의 장점은 칭찬거리는 100가지 한번 완성하시고, 다른 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 자녀들 칭찬은 잘 생각이 안 나면 50가지라도 100가지 정말 쓸 수 있습니다. 내 거 쓰니까 쑥스러워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다른 사람 칭찬을 쓰라면 제가 200가지도 쓰겠는데 제 거 쓰라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쑥스러움과 어색함을 딱 뛰어넘으면 칭찬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칭찬의 달인이 되고 리더십의 왕이 되고 진정한 정말 사랑의 최고의 완성이 칭찬이고 인문학의 완성이 칭찬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의 박사로서 정말 그런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하시고 싶은 분들 말씀하시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덕건 박사님 잠깐 폈다가 다시 끄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김덕건입니다. 네네. 네,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칭찬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귀한 칭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저도 평상시에 이제 칭찬이 이제 완전 습관화가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하고, 사실은 자기 칭찬 그 100가지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100가지를 볼 수 있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더 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뭔가 자기 칭찬의 반대 개념인 자기 정죄를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전환해서 내 마음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보 온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그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는 김기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우리 김덕건 박사님 제 막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야, 우리 막내 아들은 이거 아빠라고 드리려고 생각지도 않은데,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 제 책, 이 책 이제 이것도 뭐 품절돼가지고 없어요. 미인대칭 대통령 책에 보면은 2001년도에 제가 역곡에 있었거든요. 그때 인천대 학생 한 명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교수여서, 고대 교수인데 그 인천 교육대학원에 교육대학원이 아니라 인천대에 이제 강의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괜찮은 학생이 있어서 저를 추천해가지고 저한테 13주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지금 같은 100가지 칭찬을 해오라고 제가 숙제를 냈죠. 그랬더니 8시까지쯤 딱 썼어요. 썼는데 그때 자기 그러니까 그 과에 친구가 이민을 간다 해서 이제 회식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술 한잔 들어가니까 다른 친구가 손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기집애 같은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혈질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21살 정말
젊은 피가 끓는 그 당시에 남자에게 최고의 욕은 뭐냐? 기집애 같은 놈. 이건 최고의 욕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바로 주먹이 나갔을 텐데 이미 자기 칭찬 80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다른 데 같으면 주먹이 나갔을 텐데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구경을 하고 있는데 씩 웃으면서 이 친구가 야, 너가 진짜 친구다. 다른 사람은 내 그냥 나의 장점에 대해서 아부 비슷하게만 하는데 너는 내 단점도 지적해주고 단점도 지적해는 친구 너가 진짜 친구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완전 멋쩍기도 하고 주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그래? 예, 이미 그래서 이제 100가지를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숙제를 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찾으려면 정말 그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학생 것은 꼭 한번 조금 단어는 아니라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것이 그 학생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깨달음이 중요해가지고 제가 정말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김태호 학생인데 지금은 한국전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한국전력이 뭐 한 10년 전까지 해도 한국전력이 대학생이 취직하고 싶은 제 1호 1등 기업이었죠. 다 쓴 다음에 저한테 소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고민해가며 나의 장점을 80까지 찾았을 때 일이다. 외국으로 나가는 친구의 환송회가 있어 술자리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사소한 문제로 옆자리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친구가 술이 과한 상태에서 나에게 계집애 같은 놈이라는 험한 말을 많이 했다. 평소 내 성격으로 마음이 크게 상해서 싸움으로 번졌을 텐데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나에게는 장점이 80까지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음을 정리하고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은 단점의 충고는 피하고 좋은 말만 하는데 너는 단점을 지적해주니 내가 진짜 친구다 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금세 멋쩍어하며 화를 가라앉히고 그래 친구야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깨달음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큰 바위는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자신의 장점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만 하면 어떠한 험단이나 시련을 겪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100가지 장점 칭찬거리 찾기 쓰기의 위력을 숙제 과정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나를 재발견케 해주신 김기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점 100가지 운동이 전국에 퍼뜨려져 청년 대학생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감을 썼어요. 정말 제가 이걸 읽고 정말 대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는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그래서 중부대학에 2005년도에 중부대학에서 성공학을 가르쳤고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는 대학생 리더십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칭찬거리 100가지 또 부모님 칭찬거리 100가지 제 거의 필수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 교육을 교양 필수여서
제 걸 점수를 못 맞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애들이 불만이 많았죠. 교수님, 그 전공 시간보다 더 숙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제가 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불만은 좀 있었지만 결국 하고 나서는 처음에 사실은 불만이 있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부모님들 칭찬 몇 가지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눈물의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 눈물 자국이 있는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대학생 부모님들의 나이가 50대 초반, 중반, 뭐 60도 된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70대 후반, 아니 그러니까 70이 넘고 70대 중반, 80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그치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학교를 간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 정말 시골 학교, 그 중부대학은 대전도 아니고 대전 옆에 금산 아시죠? 금산? 금산에서도 금산읍에 있는 게 아니라 추부면이라고 완전 면 단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53개 학교가 있었는데 제 수업으로 좀 유명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대전에 강의하면 어떻게 하면 중부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농담 약간 비슷하게, 예, 공부 못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린 그 학교의 3개 학과는 조금 공부를 해야 들어오고 나머지는 진짜 공부를 못해야 들어오는 학교예요. 학과인데 그 아이들에게 완전 이걸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렇게 저의 그런 밑바탕이 된 거에 약간 도움이 돼서 지방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에 고양시에 제2 캠퍼스를 열고 수도권의 서울의 큰 회사, 잘 나가는 분들을 또 유명 강사를 대거 겸임 교수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엄청나게 학교가 컸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20년 전의 옛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칭찬은 정말 나를 위해서 좋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이번 주 칭찬도 하시고 부모님이나 자제분들 또 배우자 칭찬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진짜 행복이 뭔 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숙제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지, 중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록 관리.